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물리학자로서 한번 감염자 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 제가 이런 어떤 역학 전문가가 아니고 또 의사도 아니지요. 그래서 제 예측이 분명히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저도 이 예측이 사실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추정하는 그런 방법을 썼을 때 훨씬 상식보다 심각한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쓴 모델은 SIS 모델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흔히 이런 역학 에피데믹이 이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설명할 때 많이 쓰는 그런 모델입니다. 물론 뭐 SIR 모델도 있지만 어, 그 저는 SIR 모델보다는 이 SIS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SIS 모델이 뭔지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어떤 수학적인 전염병의 단순화된 역학 모델인데요. 제가 쓴 기본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총 인구수는 동일하다. 그래서 어떤 출생과 사망 인구는 이제 고려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총 인구를 5천만 명으로 봤고, 그 다음에 이런 감염자가 접촉 시 시간당 감염된 비율, 우리가 이걸 베타라고 하는데요. 인펙션 레이트도 역시 일정하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될, 감염자가 다시 이제 치료에서 회복될 비율도 이제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 감마라고 하는데, 이걸 감마라고 하고요. 두 개의 파라미터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 방역 체계가 유지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가 해외에서 어떤 전염 유인원을 뭐 차단한다든지 또 자가 강제 어떤 이런 자가 격리를 시킨다든지 혹은 뭐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는 이런 어떤 외부적인 환경적인 변수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SIS 모델을 쓴 이유는 이런 코로나19의 경우에 이제 잠복기에도 이제 전염력이 강해서 SEIR, E는 이제 exposed라는 얘기인데 보통 잠복기에는 이제 전염력이 없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에도 이제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SEIR 모델과는 또 맞지가 않고 그다음에 또 최근 어떤 보고된 결과들에 의하면은 어떤 변형 바이러스에 의해서 회복된 환자도 다시 감염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런 SIR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SIR 모델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봤는데 그 경우에도 훨씬 더 감염자 수가 더 이렇게 SIS 모델보다 증가한 경향을 더 월스트 시나리오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SIS 모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SIS 모델에서 어떤 기본적인 파라메터들이 있는데요. 어떤 파라메터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비감염자 수, susceptible한, 즉 감염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시간에 대해서 ST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감염이 된 사람들, 즉 감염자 수를 우리가 인펙션 된 사람, IT라고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감염될 사람과 감염된 사람이 전체 인구를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ST 플러스 IT가 이제 총 인구수 N과 같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떤 비율로 따지기 위해서 전체 인구수로 이제 ST를 나눠준 값을 small st라고 하고 역시 감염된 사람을 전체 인구로 나눠준 비율을 IT라고 합니다. 그러면 ST 플러스 IT는 이제 1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런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즉 운동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감염 방정식을 세울 수 있냐면은 그리고 또 인펙션 레이트 온 컨택 즉
그 어떤 그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감염이 될 확률, 그걸 또 시간으로 나눠준 건데요. 시간당 이제 감염이 될 확률을 우리가 그 베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당 어떤 리커버리 될 확률을 이제 감마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간당은 편의상 원데이, 하루를 이제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식을 세어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즉, 감염될, 즉, 그 감염되지 않는 사람의 어떤 시간당 변화율은 인펙션 된 사람에 의해서 감염되면 줄어들고요. 마이너스가 붙고, 그 다음에 회복될 확률을 우리 감마라고 했을 때, 감염되는 사람이 이제 회복될 확률을 이제 감마 곱하기 비율은 감마 곱하기 i가 되겠죠. 그래서 즉 병에 걸릴 사람의 비율과 회복된 사람의 비율을 더해 준 게 시간당 그 감염되지 않은 사람의 그 비율일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감염된 사람의 비율은 역시 감염 그 i에다가 즉 인펙션 된 데다가 다시 이제 베타를 곱해준, 즉 감염된 환자와 만나서 병에 걸리는 사람의 수를 더해주고요. 역시 회복된 사람의 수를 이제 빼주는 게 이제 바로 이제 감염된 사람의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그 변화율이겠죠. 그래서 요 두 식을 이제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그래서 연립하면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즉, dt분의 di가 베타 si 마이너스 감마 i인데, 여기 이제 i를 묶어내고요. 그 베타 마이너스 감마인데, 베타 s 마이너스 감마인데, 이제 s를 이제 역시 1 빼기 i로 쓸 수가 있죠. 여기서 1 빼기 i로 써가지고 여기 집어넣으면은 이제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베타 이런 형태로 써서 이런 형태의 어떤 미분 방식을 풀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방정식 해가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앞에 상수가 있고요. 상수가 있고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그 시간에 대한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상수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 상수 값은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래서 식 자체가 이제 복잡하지 않는 그럼 굉장히 단순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되면은 우리가 만약 그 베타가 감마보다 크다, 이 얘기는 이제 감염된 확률이 이제 회복될 확률보다 큰 거죠. 즉 우리가 이걸 그 R0라고 하는데, 그 감염 재생산수라고 해서 전염병의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가 됩니다. 즉 베타 나누기 감마를 리프로덕션 넘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R0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역에 대한 그런 그 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이 R0 값에 의해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최종 감염률, 즉 그 시간 충분히 흘렀을 때 몇 퍼센트나 감염될지 값이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파라미터가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R0가 즉 1보다 크면은 이게 1-R0분의 1로 이제 수렴합니다. 즉 감염될 환자의 비율이 1-R0분의 1로 수렴한다. 이 얘기는 만약 R이 만약 0.2다. R이 만약 2라고 칩시다. 2라고 치면은 그 1-2분의 1이니까 0.5가 되죠. 즉 R이 2가 되면은 50%의 그 인구를 이제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나 이제 다행히 이제 만약 R0가 1보다 작아지면은 이건 이제 IT가 되면 여기 베타 마이너스 감마 요 항이 이제 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커지면 이제 IT는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즉 감염자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병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R0 값을 그 1보다 작게 만드는 게 이제 방역의 사실 목적인데, 현재 그 우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이제 R0가 2.68로 이렇게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퍼지는 이런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역시 R0 값이 얼마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오늘 오전 이제 9시 기준으로 발표된 우리나라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인데요. 현재 1,595명, 즉 1월 24일, 지난 1월 24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제 한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2월 뭐 한 14일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망률 추이도 보면은 현재 사망률도 이제 1% 미만이긴 하지만 점점 이렇게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어제 기준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회복률도 보시면은 이제 점차 한 30%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다시 이제 환자가 이제 급증하면서 회복률도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 이런 평균 회복률을 20%로 이제 추정했습니다. 20%면 한 요 정도 지점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의료 인프라가 잘 돼 있으면은 이 회복률은 더 증가할 수 있겠지만, 만약 환자가 급증한다면 이제 20%보다 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또 염두에 두시고 한번 데이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SIS를 감염 모델을 써서 일단 기본적인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피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피팅은 나름대로 이제 어떤 리그레이션,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확진자 수가 어떤 모수를 정확하게 대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어떤 가정을 해서 어떤 좀 직관에 많이 의존을 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만약 감염 인수가 위 한 45%가 현재 한 확진자, 즉 절반에서 한 못 미치는 인구가 현재 이제 확진자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확진자의 어떤 수와 실제 SIS 모델 감염자 수는 이 밑에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와 현재 확진자 수를 이제 피팅을 한 그래프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 모델의 어떤 피팅 그래프보다 훨씬 더 빨리 실제 확진자 수가 이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31번째 확진자도 이제 나온 위치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미 실제 감염자들은 확진자에 비해서 많이 퍼져 있다라는 걸 이 모델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쓴 피팅 파라미터를 가지고 단기 예상 확진자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는 이제 어제 이 모델을 한번 돌려봤기 때문에 오늘 확진자가 한 1,400명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현재 이제 1,500명이 넘는 상태죠. 그래서 현재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만약 이 상태로 이 모델이 맞다면 개학일 3월 9일에는 한 14,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수가 있고, 근데 만약 그 이하로 가면 2만 명이 넘어가면은 이제 일일 검사 능력의 한계가 뭐 한 3,000에서 5,000명 정도 수준이라 보고, 이 이후로부터는 이 데이터 자체가 또 오차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이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확진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측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여기서 사용한 값은 베타가 0.41, 감마가 0.2, 그래서 R0 2.05가 나왔습니다. 아까 우한에서 한 2.68 정도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거기보다 이제 R0가 낮게 나온 셈인데, 그리고 처음에 감염 전 2명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시간은 이제 단위가 이제 데이, 하루 24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일부터 플로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아직 요 단계 있고, 실제로 이제 이게 이렇게 기하급수로 커지는 시점은 이제 3월 말 정도가 이제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3월에서 이제 4월 말까지가 이제 가장 이런 이 감염이 빨리 퍼지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라고 이제 이런 SIS 모델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감염자 수는 아까 그 2.05를 이제 집어넣으면은 1 빼기 R0분의 1이 이제 최종 감염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거기 한 그 절반 2,500만 명 정도의 어떤 감염자 수도 이제 가능한 그런 예측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SIS 모델로서 가능한 최대한 단순하게 이런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최대 감염자 수와 증가추이를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모델은 굉장히 단순화된 모형으로 또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상수집, 그 베타나 감마가 이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언제든지 파라메타를 사실 방역에 의해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어떤 정보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어떤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모델을 세우기를 현재 확진자뿐만 아니라 한 절반 정도를 이제 확진자로 봤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아직 확진이 되지 않는 그 감염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기타 이동 제한이나 뭐 치료약 개발, 백신 개발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서 빨리 이 R0 값을 떨어뜨려야 된다. 라는 어떤 그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월스트 시나리오라고 이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그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이렇게 이제 만난 사람을 줄이고 그 최대한 격리를 하는 게 현 상황에서는 가장 그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나름대로 한번 그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 영상의 목적도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에 대비함으로써 보다 이제 효율적으로 그 미래를 대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나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